여러분들은 지금 예일대를 25년 동안 다녔던 사람들이 알아내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25번째 대학 동창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텐트 안에서는 시끄러운 파티가 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시끄러워서 한두 명씩 텐트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들을 수 있었고 얘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20년 동안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동창회에서 만난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인생을 낭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저찌 살다 보니까 인생이 절반이나 흘렀네요. 도대체 제 인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전 예일대를 나왔습니다. 덕분에 특권을 누렸다고 생각해요. 저와 이야기한 사람들도 모두 특권층이었고 모두 고등교육을 받았어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했고 사회적으로도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집도 한 채가 아니라 두 채씩 있었고 배우자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씩 있었습니다. 이건 농담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80%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20%만이 행복하다고 말했죠. 그들을 관찰하면서 느낀 점은 그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5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당신은 누구인가? 무엇을 해왔는가? 그 일이 내가 아닌 누구를 위한 일이었는가? 그들은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했는가? 그로 인해서 그들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말이죠. 어렵게 들리실 겁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정말 간단한 것들인데도 말이죠.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들도 5분 안에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셋을 세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외쳐보세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죠? 하나, 둘, 셋. 대답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해보세요. 글쓰기, 요리, 디자인, 아니면 iOS 앱을 만드는 것, 코드를 쓰는 것, 숫자를 계산하는 것,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떠오른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자신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 둘, 셋. 좋았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일을 누구를 위해 하고 있나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합니까? 여러분들을 찾아온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두 마디로 말씀해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하나, 둘, 셋. 2, 3, 4, 5.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일대를 25년 동안 다녔던 사람들이 알아내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축하드려요. 이 공식은 왜 그렇게 강력할까요?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알아야 할 5가지 중에 2가지는 내 자신에 관한 것,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다른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공식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깥을 향하도록 만듭니다. 자신의 인생에 만족감을 느끼는 20%의 사람들, 그들의 생각은 바깥을 향했어요. 안쪽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섬기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매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든 자기의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느냐보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에 더욱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면 인생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말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아이들에게 멋진 꿈을 줍니다. 전 아이들을 위한 책을 씁니다. 저는 사람들이 가장 멋있게 보이고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그들을 꾸밀 수 있도록 의류 디자인을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세상에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는 기업가와 창의적인 사람들이 단호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저는 사람들이 최고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엘리베이터 피치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짧고 강력하게 어필할 때 사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아이들에게 멋진 꿈을 줍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당신은 아이들에게 멋진 꿈을 심어줍니까? 어떻게 당신은 사람들이 가장 멋지고 기분 좋게 보이도록 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작품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도록 돕습니까? 라고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다음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왜 필요한지를 어필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동기부여학과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다양한 해외 프로그램들을 이수하면서 제 인생의 목적의식을 정립했어요. 저의 목적의식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성공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헤매지 않도록 돕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을 뽑아내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한 문장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적어도 저의 진로를 위한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와 기준점이 되어 주었고 많은 고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하고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인생의 목적의식부터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결 더 심플해지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선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